여러분, 지금 당장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딱 하나만 들고 도망칠 수 있다면 뭘 챙기실 건가요? 최신형 아이폰? 현금이 든 지갑?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이 급박한 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집어들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썼던 낡은 일기장이나 다 깨진 조각상 같은 것들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그냥 타버려도 상관없는 종이뭉치인데 왜 우리 뇌는 그 순간 그걸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물건을 못 버리는 건 여러분이 정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물건을 사물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장된 자아, 익스텐디드 셀프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어떤 물건을 오래 소유하면 그 물건에 투명한 심리적 접착제를 발라버려요. 그래서 그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순간 우리 뇌의 통증 중추는 마치 생리를 뽑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건 그냥 낡은 티셔츠가 아니야. 이건 20대에 빛나던 나 자신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여기에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드는 심리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본능이죠. 우리는 1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내 주머니에 있던 1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본능이 물건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쓸모 있을지도 몰라 라는 핑계를 만들며 단돈 100원의 가치도 없는 물건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미련을 버리세요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여서 집을 창고로 만들고 있는지 그 지독하고도 흥미로운 심리적 가스라이팅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서랍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짜 범인을 잡으러 가보시죠. 자, 이제 우리 뇌가 부리는 구체적인 마법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범인은 바로 손실회피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운 좋게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웠어요. 와, 대박! 정말 기쁘겠죠? 그런데 5분 뒤에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방금 주운 그 1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느끼는 슬픔이나 짜짐은 처음에 본을 주었을 때 느꼈던 기쁨보다 무려 2배나 더 큽니다. 분명 내 지갑엔 원래 1만 원이 없었으니 본전인데도 우리 뇌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물건을 버릴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낡은 티셔츠를 버리려고 한다고 해보죠. 이때 우리 뇌는 그 티셔츠의 가치가 0원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이걸 버리면 나는 무언가를 손해보는 거야 라는 경고등을 번쩍거려요.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그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먼지 같은 단점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소유의 마법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평범한 머그컵을 나눠주고 이 컵을 얼마에 파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컵을 보여주며 이 컵을 얼마면 사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컵을 가진 사람들은 안 가진 사람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몇 초라도 내 손에 들어온 물건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사물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이라는 곳은 내 것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데 신기하게도 물건을 나 자신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시작해요. 즉 낡은 인형을 버리는 건 그냥 손뭉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인형과 함께했던 나의 시간, 나의 기억, 즉 나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이건 사실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 뇌가 손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핑계일 뿐입니다. 뇌는 불확실한 미래의 이득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상실감을 훨씬 더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단지 아까워서 뿐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서늘한 심리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것을 죽기보다 무서워한다는 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물건을 일종의 기억의 저장소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박제해 놓은 시간 캡슐과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낡은 기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언젠가 다시 치겠지라고 말하며 구석에 박아두지만 사실 그 기타가 상징하는 건 음악을 멋지게 연주하던 20대의 나 혹은 열정적이었던 과거의 내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 기타를 버리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시절의 찬란했던 나까지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결국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딱 풀처럼 달라붙어 있는 과거의 영광 혹은 미련인 셈이죠. 이걸 조금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몰라라며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예전에 좋아했던 장난감, 다 읽은 만화책을 배낭에 가득 담습니다. 배낭은 점점 무거워지고 여러분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물건의 역설입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물건들이 어느덧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심리적 좀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 물건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기억을 처리합니다. 방에 물건이 꽉 차 있다는 건 컴퓨터로 치면 수백 개의 인터넷 창을 동시에 띄워놓은 것과 같아요. 정작 지금 집중해야 할 오늘의 나를 위해 쓸 에너지가 바닥나 버리는 거죠. 특히 무서운 건 잠재적 자아의 함정이에요. 나중에 살 빼면 입어야지 하며 5년째 보관 중인 작은 바지, 언젠가 공부해야지 하고 쌓아둔 외국어 교재들. 이런 물건들은 볼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직 이걸 해내지 못했어. 너는 아직 부족해. 결국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했던 건 우리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그 물건을 나 자신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이 지독한 소유의 마법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물건 속에 든 추억이 사라질까봐 겁을 먹는 거거든요. 이럴 땐 심리학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사진 찍기입니다. 물건은 버리되 그 물건이 담고 있는 데이터는 남겨두는 거죠.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 시절의 기억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거든요. 물건은 가도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뇌에게 안심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건 유치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손실 회피 본능은 물건이 그냥 버려진다고 느낄 때 고통을 느끼지만 그 물건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순간 심리적인 마침표를 찍고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에게 묶여있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오늘의 나에게 선물하는 과정이에요. 꽉 찬 서랍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듯 물건을 비워낸 마음의 공간에는 비로소 내가 진짜 꿈꾸는 미래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가진 물건의 개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낡은 물건들이 없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러분의 추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를 자책하게 만들거나 과거에 가두고 있는 물건 하나를 골라 조용히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는 안녕.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비움이 상실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심리숙력 캠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큰맘 먹고 놓아주기로 한 물건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비결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